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이 뭔데요? 라는 질문을 영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을 봤을 때 어떠한 주제를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게 조금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 사실 이제 어그로고요. 어떤 제목을 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이렇게 대충 달아놓자 이렇게 된 거고, 대략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미리 잠깐 드려보자면 어떤 거냐면, 왜 이런 주제를 뽑게 됐냐면 이제 뭐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계층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들을 때 뭐 다양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지만, 제가 느끼기에 대체로 어떤 맥락이 있냐면 어떻게 나누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해가 됐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눌지는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근데 요지는 나누면 좋아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몰랐고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 되게 듣다 보니까 좋은 얘기다. 그런 것 같다. 진짜 나누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 근데 막상 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도무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죠. 이걸 뭘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뭐 시도도 계속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가지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이 늘었죠? 이게 뉴비일 뿐입니다, 저. 그냥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것일 뿐이고, 저 개인의 그냥 생각이니까, 뭐 틀렸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그리고 용어, 특히 용어가, 이게 제가 누구한테 배워서 이걸 정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이제 이미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제가 우연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유명한 어떤 개념과 겹치더라도 연관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뭐 잘 모릅니다. 뭐 아키텍처가 어쩌고 무슨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TDD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2분 9초.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면 그 동영상을 얼마나 신청하고 계신지 보이거든요.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2분 9초 정도를 봐주고 계세요, 보통. 이제 근데 이번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건데요. 뭐 이렇게 집중해서 빡 집중해서 보는 시간 말고, 뭐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나 요럴 때 한 번쯤 틀어놓고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공감하는데,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는 정도는 재밌을 것 같다. 한번 이제 뭐 안 사셔도 되니까 한번 맛만 보세요. 뭐 이런 거죠. 네, 한번 들어보시는 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을 팔아 보고요. 결론은 제목의 내용처럼 비즈니스 로직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한다. 혹은 유지하면 좋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는 모르겠는, 내가 그래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모르겠는 상태였는데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서론이 길었다는 거, 지금 서론도 물론 길긴 한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한 이쯤, 이 영상쯤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 영상을 이때 촬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거 왜 자꾸 떠 있는 거죠?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잘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막 영상 한 번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설명해 보자 해서 한 이쯤부터, 좀 멀리 보면 한 이쯤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서 조금씩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일부분들을 조금씩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요 영상들의 어떤 총합, 총정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없어져? 네, 없어졌네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의존성 주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로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표에요. 더러운 코드의 종류가 있다라는 영상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는 이제 그 자체로 로직이 개선되어야 하는 코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논리적으로 더러운 코드는 코드를 깨끗하기 위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새 코드를 작성하고 기존의 코드는 삭제해야 되는 그런 코드였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더러운 코드는 뭐 이렇게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기존 코드를 재배치하거나 분리하거나 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코드다. 요런 두 가지 좀 차이가 있는 더러운 코드다.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이걸 통틀어서 어떤 저는 이 나쁜 그 배드 스멜 그 표현 때문에 이 더러운 코드를 뭉뚱그려서 말하는 습관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율이 나쁜 것도 성능이 나쁜 것도 관리하기 어려운 코드도 수정과 뭔가 기능 추가가 어려운 코드도 그리고 딱 사람이 봤을 때 인지하기 이 로직을 쭉 이해하기가 어려운 코드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더러운 코드다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지금 봤던 구조적으로 더러운 코드 중에서 관계를 위한 코드를 먼저 정리하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니까 가볍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코드가 지저분하다고 우리가 느낄까? 어떤 순간에 지저분하다고 느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작성해 놓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 테스트 코드를 추가해 볼까? 라고 생각이 들 때, 테스트가 불가능한 코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코드가 뭔가 좋지 않다. 라고 느낄 확률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실행되는 코드에 이 실행되는 코드죠. 생성자니까 어디선가 뉴 로또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될 건데 이 실행되는 코드의 수정 없이는 뭔가 이 관련된 로또 넘버에 관련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 여길 수정하든지 로또 넘버 제너레이터 점 제너레이트 하는 이 부분에 뭔가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 로또 넘버 제너레이터의 생성자 혹은 이 메서드 안에 있는 무언가를 수정하고 교체해야만 기능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거대해질수록 클래스가 많아지고 패키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될수록 코드가 많아질수록 수정과 개선의 난이도가 상승한다 라는 뭐라고 할까요? 예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뭐 땡땡에서 바늘 찾기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처음에 뭐 세숫대야 같은 데라고 해볼게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사이즈가 뭐 바가지나 뭐 세숫대야나 요 정도만 된다고 해볼게요. 세숫대야에서 바늘 찾기 찾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면. 근데 점점 넓어져. 막 뭐랄까 물 웅덩이에서 바늘 찾기, 호수에서 바늘 찾기, 바다에서 바늘 찾기 가능하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뭐 기획이 변경이 됐다. 이거 이렇게 수정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잘 모르겠는데 안 돼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뭐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운 좋게 찾으면 할 수 있고 못 찾으면 못 하고요. 새로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이 코드를 뜯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뜯어낼 것인가?
가장 여기서 떠올리기 쉬운 건 의존성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주입해 주는 거. 기존의 이 위에 예시 코드를 보면은 이제 로또라는 게 등장하고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코드로 지금 여기에 코드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 로또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러니까 뉴 로또 해서 생성하는 코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즉 기존 구조는 뭐 지금 이 뉴 로또 하는 부분이 뭐 로또 지갑이라는 클래스라고 쳐볼게요. 그럼 로또 생성하는 부분에 코드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로또 코드를 호출할 것이고, 그리고 로또 코드 안에서는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코드를 또 호출을 하고 있죠. 정리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이제 로또 넘버 제너레이터 안에 기술되어 있는 로또 넘버 생성 방식 그대로, 고정된 그대로 로또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또 넘버 제너레이터 점 제너레이트 이 로직을 외부에서 파라미터로 받게 하면 어떨까? 의존성을 내가 직접 여기서 new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넘겨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또 넘버 제너레이터를 넘겨받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즉 람다 함수죠. 람다 함수로 받게 되면 어떨까? 추상 타입이나 람다 함수로 받게 되면 어떨까? 로또 생성 방식이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고, 로또 생성자 안에 정해져 있지 않고 외부에서 넘겨주는 대로 받아서 실행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실행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방식은 넘겨받고 어떤 걸 넘겨주는지 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냥 실행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로또가 실행만 해서 자신의 로또 번호를 생성받으면 조금 자유롭지 않아질까요? 로또 생성 방식이 자유로워지겠죠? 즉, 테스트가 가능해지겠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란 번호가 순차적으로 그냥 항상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해. 근데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내부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밖에 테스트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만들어진 번호가 6자리인가? 만들어진 번호의 범위가 다 1과 45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밖에 테스트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로또가 테스트가 가능해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로또를 생성하는 부분, 즉 로또 지갑은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로또는 의존성을 이제 넘겨받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능해졌어요. 코드 내부에서 new 뭔가를 만드는 부분이 사라진 거죠. 대신에 그걸 이제 주입해 주기로 한 로또 지갑 쪽에 new 로또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게 생겼잖아요. 물론 그걸 받아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로또 지갑은 또 테스트가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여기 어쨌든 로또 넘버 제너레이트 하는 그 로직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임의로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테스트 코드 안에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죠? 분리를 또 해야 돼요. 이 something이란 메서드 안에서 제너레이터를 생성하지 말고 또 어디선가 받아서 그냥 로또 월렛은 로또에 넘겨줄 뿐이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정하면 로또 지갑이 테스트 가능하게 됐죠. 그럼 로또 지갑에 넣어주는 무언가, 뭐 로또 person이라고 할까요? 로또 person은 테스트가 불가능해졌겠죠. 거기에서 new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로또 person 테스트 하려면 이제 그 위로 또 의존성 주입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 봤자 차례로 테스트가 불가능해질 뿐이에요. 하나하나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것도 맞지만 그걸 넘겨주는 어딘가에 의존성 주입해줄, 의존성을 만드는, 의존성을 알고 있는 그 객체, 그 클래스는 테스트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엔트리 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메인이 테스트가 불가능한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통합 테스트가 안 되는, 전체 테스트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완전한 테스트가 불가능한. 이게 문제가 뭐냐? 의존성 주입이라는 도구 자체가 문제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막 어떻게 뜯어낼까, 저렇게 뜯어볼까 막 고민을 할 때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삽질한 건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해 보면, 아까 전에 장표에서 제가 적었던 그 문장입니다. 여기 볼드 되어 있는 것까지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볼드가 되어 있었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행하는 코드 안에 내가 수행할 로직이 고정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행되는 코드 안에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관계를 실행하면서 변경하려고 하는 게 가능한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뭐 영상을 멈춰 놓거나 다시 뒤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해볼게요. 실행 코드 안에 관계를 고정해 놨어요. 고정해 놓은 게 실행 중에 변경될 수 있을까? 없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의존성 주입으로 이제 해결되는 것과 해결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의존성 주입으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해결되는 건 뭐였냐면, 테스트가 불가능한 지금 현재 이 객체, 아까의 예시로는 로또였죠. 로또 객체, 이 객체에서 문제가 됐던 의존 관계 코드를 주입받도록 수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코드, 테스트가 불가능했던 이 객체는 테스트가 가능해져요.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 결국은 어디선가는 그 의존성을 주입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코드, 실행 중에 주입해주게 되는 그 코드, 그 객체는 테스트가 불가능해질 거라.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래, 실행 중에 그 객체를 알고 있는 게 문제면, 그러면 실행되지 않는 곳에 정의를 해두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설정이라는 코드로 나누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연관 관계, 여기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이죠.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코드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떼어내기로 한 거죠. 여기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가 작성했던 그 코드가 이제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그 우테코 프리코스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패키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프로모션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바깥으로 꺼내 놓은 거죠. 연관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기로 한 거죠. 이제 인스턴스를 얻어오는 코드를 스태틱을 통해서 정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매번 new 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스턴스를 뭐 미리 생성해서 준비해 두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실행될 때 말이죠. 최초 실행될 때 미리 생성해서 준비해 두거나, 아니면 호출 받았을 때 한 번만 생성되도록 뭐 싱글턴을 구현해 놓거나, 아니면 뭔가 뭐 다 스태틱 필드로 만들어 놓고 그냥 호출하면 그거 반환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찌 됐든 어떻게 구현을 하든 필요에 따라서 구현만 하면 된다. 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태틱 실행되는 중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활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association 점 뭐 원하는 객체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근데 이거 네이밍을 안 맞춰놨네요. 이거 네이밍이 원래 나중에 바뀌었는데 수정을 하는 걸 까먹었나 봐요. 지금 발견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래너 오거나이저라는 걸 이제 얻고 싶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얻고 싶다 하면 new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ssociation이라는
클래스에서 가져다 받아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띄워놓은 겁니다. 어, 실행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테스트가 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직접 의존성을 알고 있는 코드가 사라졌으니까. 간접적으로 어소시에이션을,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정적인 정보를 받아다 쓰는 걸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관 관계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행 중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연관될 정보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그대로 실행만,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그 설정대로 실행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거는 미리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분리해내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연관관계라는 게 실행 중에 꼭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뭐 패키지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뭐 모듈 단위로 분리를 하든지 뭐 하여튼 분리를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분리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우리의 의도에 맞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그 영역 바깥까지는 이 관계를 정의하는 코드, 의존성에 관련된 코드를 밀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또에서 로또 월렛, 로또 퍼슨, 뭐 로또 하우스, 뭐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간에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곳 바깥까지는 이 관계를 위한 코드를 밀어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이 코드들, 테스트하고 싶은 코드들이잖아요. 이걸 테스트하려면 뭘 테스트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이 코드들 바깥까지는 밀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진 하나의 막 섞여 있는 스파게티 코드였다면 이걸 분리하게 되면 이제 딱 떨어져 나가고 요구 사항을 테스트 가능하게끔, 테스트가 불가능했었는데 관계를 위한 코드를 딱 떼어내는 순간 이제 이 부분은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합쳐져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구사항 처리 로직과 처리 대상이 되는 개념을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제목입니다. 분리하자는 얘기죠. 구현을 위한 코드를 정리해보자 라고 제목을 뽑아봤어요. 이게 잘 뽑은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일단 해볼게요. 여기 있는 예시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누구나 더럽다 진짜 누가 짰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짠 코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구현이라고 다 같은 구현은 아니라는 거죠. 구현의 그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추상화 수준이 다르다. 추상화 수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영상을 봐주세요. 개념을 다루는 코드가 있고 그 개념,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어떤 프로그램에 정의한 하나의 단위로 부르기로 한 그 개념을 활용하는 코드가 있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개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제가 막 뽑아보면 뭐 혜택, 뭐 증정품 이런 거는 우리가 개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혜택 받은 뭐 금액 이런 것들은 개념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뭐 혜택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개념을 활용하는 코드가 또 되겠죠. 이제 그 두 개념은 이제 다른 수준의 코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코드들이 이 두 수준의 코드들이 마구 섞여 있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명령의
선언형이 아니라 명령형에 가까운 코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구 섞여 있으니까 객체나 패키지가 마구 혼재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리하면 객체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고 패키지가 따로 떨어져 나가고 모듈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반대인 거죠.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사실 이건 객체라고 부르기도 약간 애매해요. 그냥 구동되는 하나의 코드 뭉치일 뿐이지 객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난감하죠.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객체인 거죠. 객체라고 한다면. 근데 좋은 객체냐 하면 조금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코드인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현을 위한 코드라는 제목이 조금 난감한 제목인 것 같다, 애매한 제목인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덜 난감해지도록, 덜 애매해지도록 설명을 덧붙여 보면은 앞에서 관계를 위한 코드도 지저분한 코드라고 표현될 만한 거였잖아요. 거기서 지저분하다고 표현하는 게 변경하기 어렵다, 변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의 지저분하다 였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저분하다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남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더럽다고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뜯어내야겠죠? 근데 구현을 위한 코드를 뜯어내는 거는 워낙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앞에서 진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한번 뭐 이것도 봐주시면 좋겠고,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팩토링, 뭐 인터페이스 경계, 뭐 추상화 수준, 뭐 더러운 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뷰를 분리하는 거, 막 추상 레벨을 생각하면서 분리를 해내는 여러 가지 요령은 여기를 이제 참고해 주시고 대신에 이것만큼은 꼭 뜯어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짚어보자면 개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과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분리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덧붙여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개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협력 객체라고 표현을 했던 것들.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정확히 동일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객체 혹은 도메인 객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것이 개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념 활용은 그럼 어떤 거냐? 제목에서 이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로직이라고 했던 것이 개념 활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많은 영상들이나 조언들에서 말씀하시는 서비스나 구현 요런 게 이제 개념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명확히 분리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개념을 활용하는 코드니까 되게 근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개념과 개념 활용하는 이 개념과 구현의 사이클은 별개라는 거죠. 사실은 별개라는 거죠. 이 개념과 구현의 사이클이 강결합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 나눈 걸 수도 있어요. 안 나눌 만한 것을 나눴던가 미리 나눠놓고 시작해서 강제로 그냥 클래스 파일만 떨어져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나누지 말았어야 되는 개념이거나 이랬을 확률이 높다. 만약에 제대로 나눠질 만한 개념과 그걸 사용하는 구현이 제대로 나눠져 있다면 개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구현의 범위가 명확하게 분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나누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를 나눴을 때는 요구사항이 테스트 가능해져서 좋았고, 여기를 잘 분리했을 때는 구현의 변경 사이클과 요구사항의 변경 사이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실제로 각각 다르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변경의 여파가 서로 미치지 않는다. 비즈니스 규칙을 바꾸더라도 구현 코드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구현에 뭔가 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여기 이 사이에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이 여기 뭐 스펙이 있겠죠. 이 사이에 통신하는 스펙이, 이 계층 가는 스펙이 있겠죠. 뭐 계층이든 뭐든 그 스펙만 잘 맞춰주면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왜 넣었지? 아, 좀 전에 했던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제 재배치가 끝났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를 위해 좀 전에 페이지처럼 좀 전 페이지처럼 네, 이렇게 관계를 위한 코드와 구현을 위한 코드 둘 다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 지저분한 코드다. 지저분한 코드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 해결책은 코드를 재작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걸 삭제하고 재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뭉쳐져 있던 코드를 분배하고 재배치하는 걸로 깔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앞서서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재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클래스나 패키지나 모듈 단위로 이해하기 쉽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적에 따라서 코드가 관리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뭐야? 왜 여기가 나왔지? 네. 목적에 따라서 코드가 관리되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계층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수정의 빈도도 고려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건 왜 자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각 계층을 수정하는 여파가 이웃 계층으로 혹은 이웃 패키지로 이웃 코드로 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수정의 빈도도 고려가 제 나름대로는 고려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갈수록 빈번하게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를 위한 코드 테스트만 하려고 해도 수정해야 돼요. 다른 내가 원하는 목객체나 뭐 스톱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어야 테스트가 가능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고 저희가 정의한 어떤 비즈니스의 개념이 있어요. 뭐 도메인이 있어요. 그 도메인이 변경되는 사이클이 빠를까요? 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처리되는 요구사항이 변경된 사이클이 빠를까요? 당연히 요구사항이 더 많이 변경이 되겠죠. 저희가 완전히 뭔가 업종이 변경됐다 하면 이제 그때 도메인이 변경되는 거고, 업종 변경은 너무 큰가? 예시가? 어쨌든 요구사항이 훨씬 더 변경이 빈번할 거라는 거죠. 이 앞쪽으로 갈수록. 그런데 이제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수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업무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접근하기도 쉽고, 혹은 내가 만약에 여기를 지금 수정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는 변경될 일이 잘 없는 건데 여기가 수정이 일어난다고? 내가 뭔가 요구를 잘못 파악했나? 업무 사항을 잘못 파악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쉽다라는 거죠. 유의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음, 안쪽에서부터 수정은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살펴본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보는 건 안쪽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구현은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API처럼 작동해야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DSL이라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는 단어를 차용했었는데 이 요구사항의 코드는 DSL을 활용한 어, 이 구현하는 계층에서 제공해주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실무자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작성되어 있어야 좋겠다. 그 구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쪽에, 이 안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걸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눠도 좋고요. 이 모든 건 다 예시일 뿐이고, 네, 예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여기 이제 이 요구사항을 작성하면서는 관계를 위한 코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둘의 사이클이 다르니까. 실행되는 것은 이 부분이고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건 이제 이 부분이고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설정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입니다. 진짜 길었네요. 첫 번째, 코드가 더럽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혼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용만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나는 이게 뭔가 수정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이 코드가 좀 더러운 것 같아요. 개선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이 코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개선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경우에 따라서 더러운 코드는 재배치만 했을 때 깨끗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예시대로 말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예시대로 말고 그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본인들의 상황에 잘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겠다. 다 갈아엎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세 번째는 어, 코드를 깨끗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접하기 쉬운이 빠졌네요. 쉬운 여러 용어들. 아까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의존성이 어쩌고, 뭐 아키텍처가 뭐 어쨌고, 뭐 레이어가 뭐 책임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그 얘기들이 어쩌면 별개의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별개의 주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다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양상, 여러 가지 각도로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각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내 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읽히는 거 중요하죠. 깨끗한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중요한데 깨끗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코딩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뭐 하든 간에 본인의 의도에 맞게 잘 작성하고 잘 나눠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나름대로 효과적인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입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